계속 보겠습니다. 자,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보통 역기능은 병리현상이라고 표현해요. 병리현상이다. 관료제 병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거는 되게 많은데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좀 안 다루는 용어도 나오고 굉장히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앞에 강조서가 앞에 했던 특징과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특징들은 나름은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주로 좀 부각되는 것은 나쁜 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주로 나오는 거지. 자, 전문성, 분업 또는 전문화라고 해. 전문화. 그래서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은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강화되고 그만큼 효율성도 높아지고. 뭐 누가 봐도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 무능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전문가적 무능이에요. 전문가적 무능 표현할 때 또는 훈련된 무능이라고 불러요. 훈련된 무능. 내가 맡고 있는 일만 잘하고 다른 것은 저런 못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 투수가 뭐만 잘하면 되죠? 던지기만 잘하면 돼. 전문가니까. 그런데 아니 뭐냐면 왜 도루가 없냐 이거야. 왜 홈런이 없냐 이거야.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역기능이나 병리현상은 베버 이후의 학자들이 어찌 보면 약간 비판적인 차원에서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번째는 법규의 지배,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법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목표 수단 대치 같은, 그러니까 법이란 수단적 가치인데 너무 거기에 목매다는 거지. 자, 목표와 수단의 대치, 목표 수단 대치. 이거는 이상한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다른 말 이거는 동조과잉이야. 동조과잉 또는 과잉동조라고 불러요. 과잉. 다른 의미는 규칙과 절차에 너무 집착할 때 하는 말이야. 규칙과 절차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뜻이야. 웃기죠, 여러분? 자, 법대로 해라. 법규로 해라. 나중에 하는 말에 너무 법대로 한다. 너무 법대로 하는 거 아닌가? 자,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 이렇게 불러.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적 있죠? 목표할 때 했던 거.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 목표의 왜곡 또는 동조 과잉. 너무한다. 과잉. 동조. 이런 식으로. 너무 법대로 한다. 뜻이. 동조 과잉. 자, 합리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관료제는 합리적인 조직이에요. 절대 감정은 없어. 뭔가 객관적이야. 공정해져. 왜? 사람이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문화도 관계되는데 문화, 여러분 합리주의 문화에서의 장점은 객관성을 띈다는 거지. 왜?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정해지는 것이고. 근데 너무 인간미가 없다는 거야. 너무 이성적이다. 인간미가 없다. 사람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할 때가 인간적이거든. 근데 기본 특징이 법규의 지배고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미는 없어야 정상이지. 인간미가 없다. 뭐 인간 소외. 자, 뭐 인간의 기계 부품화 이런 비판을 받아요. 소외. 자, 문서로 했어요. 문서. 구두 말고 문서로 해요. 그러니까 정확해지고 공식도 높아지면서 또한 기록 보존이 돼. 기록 보존. 문서로 하게 돼. 문서. 문제는 뭐냐? 번거로운 문서에 까다로운 절차를 너무 따지게 돼. 그리고 형식을 따지게 돼. 형식주의. 형식주의. 자, 문서대로 했더니 하는 말이야. 너무 문서를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야. 형식주의 같은 거. 자, 계층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계층제. 그래서 순기능은 명령, 복종을 생긴다거나 또는 갈등 조정의 수단인데 갈등 조정도 돼. 계층제라는 것은 갈등 조정 수단이에요. 이해되죠? 자, 아래 사람이 싸울 때 위에서 조정할 수 있거든. 갈등 조정할 때. 관료제, 계층제 할 때. 그리고 인간의 상성 욕구를 충족시켜서 상성 욕구 충족. 이렇게. 조직에 계층이 있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오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상성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층을 채우는 것이
무능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무능적자 승진. 이거를 피테가 지정한 말이어서 피테의 원리라고 불러요. 즉 계층을 채우는 것이 능력과는 무관하게 한마디로 연공서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공서열로.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을 올려준다는 얘기지. 이게 역기능이야. 또는 자 계층제가 하는 역기능 중에는 이거 플러스 무사안일이었어요. 무사안일. 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또 피해도 생겨요. 또는 경직성을 띠게 돼. 경직성. 자 들으면 감이 다 올 거야. 그러니까 계층제에서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이 됐단 말이지. 시키는 것만 하게 됐으니까. 시키는 것만. 다 엮이는. 자 그다음에 직성 상관한테만 충성한다. 질서가 만들어져. 근데 그랬더니 너무 할거적이 돼. 자, 할거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처 이기주의인데 자기 부서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람 말만 들어요. 옆 부서 관계없어는 여기서 시키면 하는 거야. 주의할 것은 자 할거주라는 것은 이 분업소도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기능이 몇 개는 겹치기도 해요. 분업 내 일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일만 고집하는 거예요. 옆 부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처 이기주의. 자, 표현상 다른 말로 뭐 국지주의라고 불러요. 국지주의, 할거주의. 내용상은 부처 이기주의 이렇게 불러요. 자, 경험적인 지식을 강조한다. 자, 과학이란 말과 예술이란 말인데, 과학, 경험을 썼다 보니까 여러분 과학이란 것은 우리 학문의 성격 중에서 과학성, 기술성 기억나시나? 과학성, 기술성. 기술성은 영어로 아트인데. 아트를 예술로도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면 그게 과학으로서의 행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예술로 그러니까 과학을 중시하게 되면 기술은 무시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은 약간 특징이 상반되다 보니까 이걸 중시하니 이거는 경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니까. 그다음에 폐쇄적 조직이다. 폐쇄. 우리 관료제라는 것은 앞에 배웠던 조직 이론 중에서 고전 신고전, 현대 어디에 속한 이론일까요? 관료제는 고전적 이론이에요.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 거기 뭐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행정관리론 3개 있어요. 이게 고전적 조직이야. 고전기 때. 이때는 다 폐쇄 체제거든.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 관계를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지. 좋게는 그냥 체계적인 내부 관리가 되지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지. 관심이 안에만 있어, 안에만. 바깥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안에만 있어. 관점이 다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이게 다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자, 얼마든지 더 많은 역기능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기본 역기능을 묻거나 아니면 앞에 강조하는 요소 또는 특징과 연결된 역기능을 묻기도 해요. 요즘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일반 교재는요, 뭐 우리 책이 굉장히 마른 기본 교재긴 하지만 넓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특징과 연관해서 공부하자는 거지. 그래야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관료제라는 주제가 참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폐해 때문에 생긴 것이 일종의 탈관료제예요. 참고로 보자면. 그래서 이런 구조의 변화가 이거거든. 대신 명칭만 볼 건데 이게 관료제고 이게 탈관료제예요. 이게 기계적 구조면 이거는 유기적 구조라고 불러요. 유기적 구조. 이게 경성 조직이면 얘는 연성 조직이에요. 이렇게. 이게 고전적 조직 구조면 이게 탈고전적 조직 구조예요. 굉장히 명칭이 많다 보니까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다 영어로 써요. 에도크라시. 자, 원래 에독이라는 말이 임시 뜻이고 크라시, 체제, 임시 체제. 자, 에드호크라시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그냥 탈관료제 또는 수평구조거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반대로 보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까 여러분? 에도크라시는 환경 정력이 높다 낮다? 높다 할 수 있죠. 유기적 조직이니까. 규칙이 더 적으니까.
자, 에도크라시는 분업이 특징이다 아니면 협업이 특징이다. 협업. 그렇죠? 협업. 같이 하는 거니까 유기적이잖아 지금. 이렇게. 자,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 관료제, 탈관료제 또는 에도크라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게 관료제의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행태론인데 행태. 자, 앞에 배운 것은 구조에 따르면 지금 행태라서 인간에 관한 연구다 보시면 돼. 원래 행태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 양태인데 행태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된 이론이에요. 자, 인간으로서의 조직이다. 뭐 별건 없지만 원래 조직의 개념 자체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결합체거든. 그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업을 하고 있는 인적인 결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속의 인적인 구성원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조직인도 당연히 인간인 거지, 인간. 또 인간 그 조직인들은 다 개별적인 인간관이 있어요. 조직 속에 있는 인간들은 다 달라. 다른 만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 뭐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인간에 따라서 인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 동기부여의 이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관리자들은 사람을 잘 보고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선악에 따라서 인간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자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첫 번째 XY 이론이에요. XY. 많이 써요. XY. 자, 이거는 맥그리거가 주장한 이론이고요. XY 할 때 XY. 자, 선악,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돌려볼까 한번? 자, 왠지 느낌이 자 뒤에 따라볼 텐데 자 X 이론 그리고 Y 이론이 있어요. X, Y 제가 초지일관 단어로 풀자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X, Y 너 참 X야. 기분 좋아 나빠? 기분이 나빠. 엔진 나빠. 그냥 나빠. 뭔지 몰라도. 너 Y다. 그게 뭐지? 느낌 별로 없어. 근데 X는 아무튼 싫어. 그게 딱 맞아요. X는 인간을 좀 성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게으르다. 소극적이다. 혼자 뭐 못한다. 뭐 돈줄만 잘하고. 그러니까 당근, 채찍, 전략 이런 거거든. 반대로 Y는 반대 인간관이야.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능동적이다. 자기규제한다. 뭐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르면 전략을 달리해야 되거든. 이게 X, Y의 기본이에요, 일단.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자, 보통 우리가 동기부여 또는 동기이론. 자, 조직에서는 이게 동기이론인데, 또는 동기관리고. 자, 이거 볼 때 먼저 이런 틀은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출발점이, 원래 동기이론의 출발점 그러면 분류부터거든. 분류부터. 자, 이렇게 보통 분류해요. 좀 이쪽 펼쳐볼게요. 자, 크게는 내용이론하고 내용이론. 그 어떤 특정한 주제를 들으면 그 딱 분류가 탁탁 되면 되게 편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내용이론과 그 다음에 요 과정이론으로 분류해요. 과정이론. 이렇게. 다른 말로 이게 욕구이론이고 욕구이론. 자, 동기를 가져다 주는 내용이 뭐냐 또는 어떤 욕구가 동기를 갖다 주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론이야. 이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동기로 가는가 과정을 밝혀보는 거예요. 자, 얘보다는 얘가 더 발전된 거예요. 왜냐면 자, 이것은 욕구하고 요 동기의 관계를 1대1로 봐요. 이 욕구가 동기다. 근데 이놈은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 과정을 따져보는 거니까. 이래서 동기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보수. 자, 보수가 동기를 갖다 주는 내용이다. 보수라는 거 알아보는 거지. 성취감 같은 거. 성취감, 뭐 인정받고 이런 내용을 밝히는 거라면 이놈은 자, 보수를 받긴 받았어. 이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돼요. 받은 보수가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러면 동기가 부여가 안 돼. 받긴 받았어.
근데 옆에 동기랑 비교할 때 내가 덜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별로 동기 비교 안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더 발전한 거지, 일단. 그래 놓고, 자, 여기에 이제 막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도 많이 나오겠지. 이 중에서 뭐, 매슬로우도 나오고, 매슬로우. 뒤에 나오겠지만, 욕구 계층 5단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욕구를 5개 나눴어요. 또는 엘더퍼. 참 많은 사람 나올 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오거나 메모하시면 돼. 그 다음에 뭐, 맥그리거. 지금 맥그리거 같은 맥그리거. 또는 뭐, 아지리스. 뭐, 리커트. 또는 허즈버그 등이 나와요. 허즈버그. 이런 식으로. 더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는 대표가 기대이론이에요. 기대이론. 기대한 만큼인가 할 때 기대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학습이론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명칭, 학습이론 그리고 뭐 공정성이론 등이 나와요. 물론 더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시험 나오면 다음 동기이론 중 성격 다른 거 물어봐. 그럴 때 요거랑 섞는 거예요. 그럼 요거 찾는 거지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뭐 매슬로우, 맥그리거, 허즈버그를 좀 볼 건데, 자, 그 다음에서 X와 Y가 그런 의미예요. X, Y라는 것은,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아마 우리 기본 교재는 없을 거예요. 따로 좀 화면 멈춰놓고 메모하시면 돼요. 자, 쉬워요. X로는 인간을 보기를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나태하다. 지시받는 걸 좋아한다. 자기 중심적이며 수동적, 피동적, 소극적이다. 반대로 Y로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 자발적이며 자존감이 있으며 자기 규제를 하고 능동적이다. 자, 그러면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달리하자는 거지. 당근 채찍, 신상 필벌이. 잘하면 그냥 상, 못하면 벌 이런 관리 방식. 경제적 보상만 하면 돼. 참여는 필요 없어. 그냥 시키면 하면 돼. 참여는 제한돼. 하지만 Y는 달라. 사람이 능동적이잖아요. 고난을 줘야 돼. 자, 리더가 부하를 좀 참여도 시키는 리더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인간도 챙겨야 돼.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X, Y 어디에 속한가요? 자, 게으르고 나태한지 아니면 싫어하지 않는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수동적인지 어때요? 이쪽이지. 때려야겠다. 때리면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모님 허락 받으시면 무슨 허락이냐면 우리 아들, 딸 때려도 좋다. 때려서라도 합격만 시켜서 아오. 받으시면 제가 합격시켜줄게요.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해서 안 될 뿐이거든. 여러분 하면 된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될 거를 안 해서 안 될 뿐이고 물론 하더라도 조건이 뭐라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돼. 공부는 순간에 빵 터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으라 했죠. 참으라 했어요. 주위에 그런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시험에 운도 있어요. 실력이 좋다고 도 되는 것도 아니야. 수능을 보더라도요. 분명히 공부를 엄청 잘하지만 현장 가서는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이만한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항상 실전용이 되셔야 돼. 실전용이. 평상시에 사람이 잘 못하다가도 현장 가서는 팍 세져야 되거든. 자, 그런 식의 강자가 되려면 평상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돼. 책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고요. 기출은 실제 정보거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실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에 적합성을 띄게 공부해 놓으셔야 돼. 제 아는 선배 중에는 국사,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되게 무시해요, 사람들이. 왜? 순서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시험장 갔다 오면 잘 나오는 거야. 그게 국사라는 과목이 그래서 그 당시. 근데 보니까 국사를 공부를 많이 안 해. 근데 하는 게 없더니 맨날 기출만 풀어, 기출 문제만. 뭐 이런 수도 안 봐. 기출 풀고 막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물으면 몰라. 근데 시험만 가면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항상 실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몸에 배고 그게 믿음이 생겨야 돼.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막 솔깃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처음에 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야.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물론 이것저것 다 청취하고 조언 받아서 짜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정해졌다면 그대로 가야 돼. 그 일반 시중에 있는 그런 정보보다는 우리 쌤들이 주는 정보가 더 확실하니까,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임할 때 가끔 특강을 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제가 부르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오셔서 계획을 가져오세요. 선생님 손 봐줄 테니까. 손 봐준 대로만 되면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농담이었지만 여러분, 하면 될 거를 이런 식이야. 사실은 이쪽 사람들은요, 가만두면 돼요. 어차피 알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 같아, 일단. 기본은 타고나요. 그래서 원래 좀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아야지, 어떡해.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했잖아. 1년밖에 안 걸려요. 충분히 성분을 볼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참을 필요가 있다. 자, 아무튼 X, Y 이런 식이야. Z가 있네, Z. Z는 뭘까요? Z 할 때는? 자, 너무 X, Y 그러니까 좀 너무 이분적이잖아요. 한마디로 좀 권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권위형, 민주형, 이거는 자유방임형이에요, 일단. 자, 지금은 크게 비중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어, Z는. 하지만 Z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만. 너무 X, Y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좀 획일적이지 않냐. 새로운 인간 뭐 없을까? 그게 Z예요. 그러니까 권위, 그다음에 민주, 자유방임, 작전인 작전인 작전 반응 과로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식의 뉘앙스만 아시면 돼. 시험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Z는. X와의 대응되는 뜻이다만 아시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은 맥그리거 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위생 동기 이론, 다른 말로 욕구 충족 이혼론이야. 욕구 충족 이혼론인데, 하나는 불만 요인이고 하나는 만족 요인이고 하나는 위생 동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불만 반대가 위생, 그건 여기 나오죠. 이 허즈버그. 단독 시험으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허즈버그예요.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면 자, 불만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뭔가 만족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불만은 다른 말로 위생 요인이고 만족은 동기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 불만 요인은 근무 환경이에요. 근무 환경인데, 보수 같은 거 있죠. 보수. 한마디로 근무 환경에다 일단 써놓자면, 자, 이 말로 도출하시면 돼요. 나머지 사례들은. 환경. 자, 만족은 뭐냐면 주로 직무 자체에서 나와요. 직무 자체. 또는 요 직무에서 오는 어떤 느낌, 심리적인 것들 있어요. 심리. 자, 내가 직무에서 느끼는 성취감 같은 거. 성취. 느끼는 인정. 그러니까 직무를 잘해서 인정을 받을 때. 이게 보통 만족 또는 동기고,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주로 보수 같은 거죠. 보수, 조직의 정책이나 방침이고, 특히 주의할 것은 대인관계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자, 부하나 상관과의 관계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근무 환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은 별개라는 거지. 별개 차원이에요.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요즘은 이 말을 잘 물어봐요. 별개 차원의 의미가 뭐냐. 별개 차원. 가장 기본은 사례 문제가 나올 거고요. 사례. 두 번째는 둘 간의 관계를 물어봐요. 근데 둘은 별개다. 즉, 불만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에요. 불만이 없을 뿐이에요. 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없을 뿐이에요. 둘은 별개거든, 완전히. 여러분, 내가 합격을 한 다음에 출근하고 일주 한 달을 생활해 봤더니, 내가 원했던 직무를 받았어. 이건 무슨 요인이지? 직무는 만족이에요, 만족 요인이야. 또는 동기야, 동기. 근데 옆에 있는 그 동료, 즉 상관과 아니면 다른 동기가 좀 많이 안 맞아. 그런 불만 요인이에요. 같이 있잖아, 지금. 만약에 별개라면 만족이 있으면은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별개니까. 만약에 일이 재미가 없어.
그거는 이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상관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불만만 있어요. 만족이 없고 불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상관이 딴 데로 전보를 갔어요. 그러면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라고. 불만이 사라진 거라고. 둘은 별개거든. 이해되죠? 그냥 중요한 뜻이 여러분.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 별개임을 알자. 별개 차원이다 이렇게. 이게 허즈버그의 위생 동기 또는 욕구 충족 이원론 또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에요. 요인으로 볼 때. 위생. 그러니까 뭔가를 예방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생. 불만을 예방할 뿐이야. 만족이 아니고 불만을 예방한다는 말에서 나온 게 위생이야. 이렇게. 의미가 있죠? 불만 요인, 만족 이렇게 요인 해가지고. 별개고. 그 다음에 메솔로의 욕구 단계 있어. 5단계인데 자, 생리, 안전, 소속 또는 다른 말로 사회 욕구인데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요. 5단계. 욕구 계층 5단계인데 자,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것은 단계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올라가려고 만든 거거든. 올라간다. 단계. 자, 그래서 이게 생리부터 생리, 안전, 사회 또는 소속, 존경, 자아 실현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자,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이미 단계란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은 5단계를 알아야 돼. 뭐가 있는지. 즉, 메솔로에 따르면 욕구 중 가장 상위 욕구는 무엇이다? 존경인가? 아니, 자아 실현. 가장 하위는 생리 욕구야. 생리란 의식주. 가장 기본 욕구예요. 그러면, 자, 하위 욕구하고 상위 욕구하고 뭐가 더 욕구의 강도가 강할까요? 당연히 생리가 강해요. 먹고 사는 게 강하지. 가장 욕구가 강하다고요. 강하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자, 아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올라가요. 단계. 근데 그 충족이라는 것이 100%가 아니야. 적당히 되면 올라가요. 올라간다. 또 한 가지는 올라가 버리면 이미 충족이 된 욕구는 동기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이미 적당히 자, 먹고 살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이제 돈 때문에 일하다가 위험한 일을 했단 말이지. 돈 벌려고. 근데 로또가 됐네? 자, 100억짜리가 됐네? 돈은 충분히 있지, 이제. 돈 때문에는 더 이상 동기가 부여가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안전한 직업을 찾게 돼. 안전 직업. 자, 이제 안전한 직업도 확보가 됐어. 이제는 사람들 관계를 따지게 돼. 또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 나중에는 자아 실현하고 싶어. 근데 자, 자아 실현을 추구하다가 이게 안 돼서 그럼 내려와서 자, 존경 욕구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봐요. 특징이야. 그러니까 특징이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욕구가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동료로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돈이 많다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특징은 자, 적당히 충족이 되면 올라가 버리면 밑에 욕구는 동료로서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투영하지 않지 당연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딨냐. 자, 상위 욕구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내려와서 동기가 될 수 있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메슬로우의 리뷰. 자, 5단계. 생리, 안전, 사회 또는 소속, 존경, 자아 실현을 일단은 순서 암기하자. 순서 암기하고 지금처럼 특징을 좀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됐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동기 이론이고, 자, 이 속에는 사실은 봐요. 지금처럼 뭐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을 줄인 게 엘더펀드 이거를 뭐 ER쯤 나눴고, 맥그레거는 이거를 뭐 XY. 참고로 아지리스는 미성숙인, 성숙인. 허즈버그는 뭐 위생 요인, 동기 이렇게 딱 이분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나온 반발이 뭐라고? Z. 너무 이렇게 흑백으로 따지지 말고 제 3의 인간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거죠. 출발점 이거니까 자, 메모해놨다가 내용과 과정이 있다. 그 중에서 내용의 대표가 쭉 나오고 과정의 대표가 나왔다. 그 중에서 대표인 몇 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게 일단 행태에서 필요한 기본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 오케이. 리더십. 참 할 게 많은 게 행정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정말 기본을 한번 느껴보고, 익혀보고, 우리가 다음에 좀 도약을 위한 큰 발판이 되고자 마련한 강의이기 때문에 빨리 듣고 또 다음을 기대하셔야 돼.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다 차근차근 다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이 큰 뼈대에서 살이 확 붙으면 굉장히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꼭 제 자랑이 아니고 저랑 같이 한 사람 치고 학을 못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항상 시험 잘 봤다라고 말했지 좀 못하면 정말 망하면 80점. 망하면 80점이고 그냥 보통 85 흔하고 그리고 이제 95, 100도 되게 많고 어떤 과목에서 100점 맞는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100점은 쉽지 않거든요. 100점은 참 잘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100점짜리가 한두 개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100점짜리 있으면. 그래서 학业비록 조정되는 과목이지만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꼭 잘해 놓으셔야지. 자, 저 밑과 같이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거예요. 제가 나중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암 말기 환자가 와가지고 살려줘 못해요. 좀 초기나 좀 덜 된 사람이 왔을 때 말해야 내가 돌려서 해주지. 늦게 와버리면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잘 잡으셔야 되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두들겨서 자꾸 대책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모임 같은 거 공제서 할 때는 무조건 오세요, 이쪽으로. 자, 오셔서 이야기해보면 답이 나와요. 장담하지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본인의 약점을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내야 돼. 비용은 감추는 게 아닌 것처럼 드러내야 돼. 그래야 해결책이 생겨요. 혼자만으로 해온 것이 효과를 잘 봤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과가 좀 미미하다는 분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걸 고쳐야죠, 당연히. 그래서 혼자는 안 되거든. 자기가 자기 머리에 못 깎아. 그래서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오시라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여러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멀지 않는다면은 뭐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반드시 이야기해보고 꼭 학만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국어는 자신이 없어. 국어는 하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영어도 있고 제 경험을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경험을.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해보고 한번 대책을 찾아보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리더십. 자, 리더가 뭔지. 리더는 뭐라고 번역하더라? 지도자. 그럼 리더십은 지도력. 이론이 쭉 나와요. 자, 리더십의 핵심은 이론의 전개예요, 이론 전개. 그래서 첫 번째 특성론부터 출발해요. 문제가 정말 단순할 때는 순서 갖고 답 나와요. 자, 특성 또는 자질을 따져보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행태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황론이에요.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흐름을. 순서가 있다. 특성론, 자질론, 또는 속성론이라고 해요. 트레이트, 영어의 트레이트를 밝혀보자. 리더한테 필요한 자질이 뭐가 있는가 알아보자. 이게 자질론이에요. 자, 여러분, 리더 그러면 보통 국가의 대통령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신체도, 특성도 중요하죠. 신체. 여러분, 이왕이면 좀 크면 좋잖아요. 외모도 좀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해요. 직접 능력 중요해요. 성격 중요한 거지, 성격 능력. 다 필요한 거지. 이왕이면 리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지도력이라고 하지만, 개념을 좀 정확히 정의한다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움직이는 힘. 자, 동작하게 하는 힘. 이게 리더십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 말은 좀 많이 그랬지만, 깡통이 뭘 하자면 믿음이 안 가잖아. 안 움직여요. 그죠? 성격 중요해요. 맨날 혼밥이나 하고 이러면 별로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상하잖아. 누가 좋아했어요? 내가 특정인을 누가 하는 말 아니지만, 그지? 또 사람이 등계 써야지. 등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내가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니야, 지금. 그냥 일반적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신체도 중요하고요. 그치? 눈 작고 막, 뭐, 쥐 같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특정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 중요한 거야. 필요한 자질이다. 근데
모든 리더한테 필요한 자질을 공통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즉 일반화가 안 돼. 수많은 학자들한테 자 리더한테 필요한 자질을 한번 말해보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한 10가지 써냈어. 또 A도 B도 막 써냈어요. 합쳐가지고 일반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하시오, 갖추시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나름 아쉬운 점이에요. 두 번째는 행태론이야. 행태론. 또는 행동 유형론이라고. 유형론. 여러분 특성이나 자질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느낌 같은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하자는 거예요. 행태론. 행동 유형론. 리더의 행동을 보아서 행동을 갖고 형태를 유형화잖아요. 유형화. 예를 들어서 자 리더가 과업을 중시하는지 또는 생산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을 중시하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자는 거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켰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리더가 조사가 되는 거지. 해봤더니 이거를 형태를 만들어 5가지로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만들어 보는 거야. 유형론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 같아? 이거는 리더가 인간이나 과학 둘 다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빈약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빈약형이다. 빈약형. 이거는 반대로 리더가 인간과 과학 둘 다 좀 출중한 사람이야. 단합형이라고 붙여. 단합형. 자, 이거는 인간을 더 챙기는 사람이고 과학보다도 이거는 친목형이라고 해요. 친목. 느낌보다 친목이야. 친목. 그러니까 인간을 더 비례하는 사람이지 리더가. 이거는 반대로 과학형이야. 인간보다도 업무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중간이고 절충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뭐가 제일 바람직한 리더의 행태 같아요?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새로 부임한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만약에 과업도 뛰어난 사람이고 인간도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소위 말하는 금상첨화지. 이거는 새로운 부임한 장관님이 과업도 별로 능력도 부족하고 인간도 별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챙기지도 않고. 빈약형. 한자로 설상가상이지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만들어 본 거예요. 형태를.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행태론의 대표적인 이론들이 뭐 오하이오가요. 오하이오. 그다음에 뭐 아이오와 그리고 블레이크하고 무튼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 나와. 미시간 대학에.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요. IBM이라고. IBM.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요 상론과 비교할 때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다음 주 상황론 설명에다 틀린 거 물어보거든. 그때에 쏙 들어가 이것들이. 이게 IBM이야. 또 O까지 떠오르고 IBM 안 떠올라. 애플 그러면 안 돼. 삼성 컴퓨터 없어요. IBM. IBM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게 유용하다. 자 상황론은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달라요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리더가 항상 지시하는 리더가 효과적일까? 그건 아닐걸? 어떨 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참여시키는 리더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상황론이야.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게 상황론의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가 피들러야. 피들러, 허시아, 블렌차드, 하우스 등이 나와요. 참 사람도 많다. 아까 우리 뭐 메슬로우도 나왔고 뭐 엘더퍼도 나왔고 얘를 덮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까? 얘를 덮어. 맥그리거가 코너 맥그리거는 UFC 선수인데 맥그리거 맞아요. 이름은 똑같아. 맥그리거. 그다음에 뭐 허즈버그 등등. 그다음에 뭐 피들러가 나와. 피들러. 허시는 초콜릿인데. 블렌차드. 하우스는 뭐 집인데. 아무튼 이게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적어도 대표적인 상황론자들인 거지. 자, 휘들러의 상황 적응론에서도 나름은 이제 변수로 나오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상황적인 변수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암기하시는데요. 자, 휘들러가 제시한 상황 변수는 리더하고 부하의 관계. 리더와 부하의 관계. 두 번째,
과업의 구조, 그리고 직위 권력이에요. 이렇게 직위 권력이. 이렇게 암기 일단 지금 해놓을게요. 리과직이라고. 우리 너 이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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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직. 일단은 암기하기. 그 다음에 허시아 블렌차드는 변수로 뭘 했냐면 부하의 성숙도였어요. 부하의 성숙도. 또 내용 금방 감이 오죠? 여러분, 부하가 성숙하다면 지시가 필요 없죠? 위임해주면 돼. 반대로 부하가 미성숙해. 지시가 필요하죠?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자, 하우스도 제목이 통로 또는 경로 목표 이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게 좋을지, 지원이 좋을지, 참여적인 게 좋을지, 성취 지향이 좋을지가 뭐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역할이 모호하다면, 부하의 역할이 모호하다면 지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보면 나오긴 나와요. 자, 이게 대표적인 상황론이었어요. 자, 흐름, 특성론, 그다음에 행태론 또는 행동 유형론, 그리고 성론까지 이게 리더십이. 자, 물론 이제 더 가면 몇 개 더 나와.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 특성이나 이게 다시 나온 것이 뒤에 나올 신속성론이라고 불러요. 신속성론에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심화 등할 때 배울 거예요. 자, 속성이라는 게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어요. 이게 내용상은 뭐냐면 들어는 볼게요. 자, 변혁적 리더십이야.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야. 변화와 혁신 추구적 리더십. 이렇게. 안정보다도 변화를 추구해.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속성이야, 이게. 이렇게. 요것도 한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좀 뜸한데. 이렇게. 이게 흐름이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특성 또는 자질 또는 속성론. 그 다음에 행태 또는 행동 유형론. 그 다음이 상황론. 그 다음이 신속성론이야, 이렇게. 흐름상 따진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용어서를 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직론을 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직론은 굉장히 단편적인 게 많아서 이론들마다의 특징을 알면 다 풀리게 되겠다. 그래서 무슨 리더십 이론 쫙, 동기 이론 쫙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기계적, 유계적 쫙, 관료제 쫙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지. 자, 뒤에 나올 단어는 인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사도 다 나름은 흐름 안에서 보면 되게 쉽기 때문에 아마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쉬었다가 볼게요.